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샤레 분석연구소가 이슈 전문 방송이 됐어요. 진짜 커다란 게 빵 터졌죠.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고 나머지 그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해달라. 굉장히 이례적인 제안을 우리한테 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또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1조 6천억을 내고 싶은데 내려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 요거를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둘 다 그 방법은 규정이 없고 허락할 수 없다. 너네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주고 이 정도까지만 너네가 줘.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끝까지 인도네시아를 이제 안고 가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보여주는 태도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차라리 우리 개발 다 했으니까, 우리 힘으로 다 개발했으니까 차라리 인도네시아를 배제시켜버리자. 배제시킬 수 없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다가 요번 계기로 더 지금 폭증하고 있거든요.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배제시키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배제시켜서 얻는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이제 국방부랑 방위사업청이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배제시켜서 이제 중간에 쫓아내보내면 조금이라도 이제 더 받을 가능성, 그러니까 3천억 원을 더 받을 가능성을 포기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군요. 예. 인도네시아 보고 1조 6천억 원 다 무조건 뱉어내라, 이렇게 해서 받아낼 수는 없으니까 뭐 우리가 항공모함 끌고 인도네시아에 쳐들어가도 다른 나라가 지금 이 시점에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인도네시아랑 우리 사이의 계약은 KF21 블록 1을 개발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록 1이 26년에 끝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기술 이전을 하고 계약을 할 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버스가 되는 거죠. 다만 그 블록 1 이후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혹은 6세대 전투기에 대한 파트너를 찾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제가 지금 샤르세아님도 이제 듣지 못한 깜짝 뉴스가 왔는데 6세대 전투기 관련해서 이미 카이에서는 그 앞도 이제 모색을 하고 있고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그 유럽의 뭐 회사가 요기에 대해서 이제 접촉을 시작했다. 유럽의 뭐 회사. 그렇군요. 이런 소식을 이제 깜짝 이제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거 녹화 전에도 전혀 말씀 안 드린 건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역시 서프라이즈가 있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얘기하실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력한 국가인가요? 그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를 했으나 파트너 국가들이 자꾸 큰 거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아예 안 해. 우리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할 거야. 왜냐하면 6세대 전투기를 지금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수천 킬로를 갈 수 있는 긴 항속거리의 초대형 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격도 비싸고 그 반도 국가나 우리나라 같이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 항속거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미국의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치면 영국 본토 항공전을 방어할 때 스피파이어 정도 되는데 스피파이어가 물론 무스탕보다 항속거리는 짧은데 본토 항공전 방어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요구도를 가진 6세대 전투기 만들 나라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모 회사가 카이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 이런 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어떤 거 연구를 하고 있어? 같이 한번 해볼래? 이런 거 아주 이제 처음 시작을 지금 한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알겠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발설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 댓글로 다 쓰겠죠, 뭐.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화가 나는 지점 같아요. 도대체 한국이 인도네시아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니? 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가요? 규정에 맞춰서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이제 개발 지불 방법도 정해진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현물로도 안 되고 외상거래도 안 되니까 최대한 낼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이 어느 건가 6천억이다 라고 결론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입장을 바뀌어서 외상거래도 된다. 언젠가 되니까 갚기만 해라. 이렇게 이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현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1조 6천억을 채우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시작되는 게 앞서 말했지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약속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금융지원과 그 다음에 그 받아낼 능력,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죠. 예. 좀 더 우리가 독해져야 되나요? 사금융을 하시는 분들이 좀 온갖 방법으로 이제 돈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독한 마인드, 그 다음에 능력, 그 국제 정치에서는 이제 생각만 뭐 니네들 다 때려 잡을 거야, 공격할 거야 하면 북한 같은 거밖에 안 되고 실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방사청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런 걸 받아들였을 때, 뭐 우리가 그럼 1조 원을 우리 돈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 방사청이 오히려 우리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요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소식만 없다면 정말 좋은 소식인데.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이제 개발비를 다 낼 수 없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방사청과 카이가 이제 합심해서 연구랑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천만 다행히도 우리 KF21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타임 온 스케줄로 KF21 개발이 진행됐죠. 보통 별다른 잡음 없이. 그래서 무려 인도네시아가 내야 될 금액 중에서 절반 가까운 금액을 이미 절약할 수 있다. 거의 이제 5천억 원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군요. 근데 이게 현대 무기 개발사, 그러니까 전투기 개발사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난 거거든요. 혹시 거짓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게 좀 카이가 좀 희생을 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카이의 경영 그 다음 생산 효율화, 그 다음 공정 개선, 그 다음 인건비 문제들을 개선을 해보니까 5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게 사실은 카이가 나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해준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카이를 치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카이가 일반 기업처럼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걸 굳이 안 나서도 되거든요. 하지만 KF21 사업이라는 게 워낙 국익이 중요하고 해야 되니까 결단을 내린 거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약 5천억 원 내외가 될 것 같아. 1조 원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뭐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로서는 뭐 최선을 다한 거다. 뭐 이렇게 아무리 포장을 해봤자 이번 사태는 분명 KF21 사업에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잘못이요? 제가 쭉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돈을 못 준다고 이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했고 협상을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국방부 위에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미리부터 돈을 못 주겠다면 받아낼 방법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법안이나 이런 거 좀 만들었거나 이런 걸 미리부터 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사실은 좀 어려운 말로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약점이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요 비슷한 사건이 사실 폴란드 이제 수출 대박 때도 드러났는데요. 그 우리가 금융지원이 안 돼가지고 규정에 넘치는 금융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급하게 수출 금융 그 제도나 법을 개선하고 국회가 나서서 이제 선거 끝나기 전에 법 통과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 때도 사실 외국에서는 한국이 무기는 잘 만드는데 무기 파는 법은 잘 모르네. 세일즈가 약하군요,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세일즈의 그 금융 패키지나 돈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말해서 이거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약하군요. 그게 이제 약점이 좀 사실 드러난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의 그 방산 선진국들 우리나라랑 경쟁할 때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서 요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저게 약하구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네요. 이번을 계기로 좀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고 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좀 깔끔하게 빨리 해서 통과시킬 필요도 있네요. 법안을 만드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계속 말한 우리 종합 상사들을 활용해가지고 돈이 없는 국가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내고 개발비랑 제작비를 받아낼 것인가, 무기를 수출할 때 요런 역량을 키워내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이건가요? 뭐 역량 있는 무기 오포상을 하나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엔 종합 상사 분들이 지금 이런 바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종합 상사 우리나라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만 국방 쪽에서 일하거나 국방 사업을 진행한 게 경험이 아직 없어요. 지금이라도 그 정부 차원에서 장려를 좀 하고 상사들 상사 거래랑 그다음에 방산 기업들이 연결을 좀 잘하게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왕 이 KF21 얘기가 나왔고 인도네시아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기술 유출 수사가 진행 중이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방부나 방사청이 브리핑할 때 이제 네. 기술 유출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네. 현재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반면에 보도도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최근 보도로는 기술자들이 휴대폰 감식을 다 했는데 그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을 폰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썼던 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계에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다 분석이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분석이 끝났다는 얘기죠. 예, 다만 이제 옛날에 썼던 폰들은 그 사람들도 버리지 않았을까? 물론 범죄에 보냈겠지 벌써.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으로 보면 요거 보안과 보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혹시나 이건 별거 아닌 정보라도 우리나라 보안이나 아니면 기술 자료가 유출됐는지 이걸 분석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한 석 달이 훌쩍 넘었거든요. 저는 몇 달 더 갈 것 같은데. 몇 달 더 갈 거다? 특히 이게 외국 인도네시아랑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좀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좀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빨리 끝나면 졸속 수사. 너무 질질 끌면 봐주기 수사. 늦장 수사. 늦장 수사. 그래서 빠르라도 수사 당국은 비판을 받고 늦어도 비판을 받는 게 사실 이 상황이긴 해요. 우리나라는 뭐 아니면 더해요. 종합해서 말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게 맞죠. 다만 우리가 분명히 봐주고 이게 좀 열받는 일이긴 하죠. 네, 왜냐면 제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을 한 만큼 인도네시아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노력한 것이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노력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한 대로 현물 지급이라든가 지연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현금을 어떻게든 좀 더 쓸 분을 했어야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분노를 하다가 인내를 하게 된 거는 그래 니네들이 1년에 1,000억 원이 최대구나 이런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가장 먼저 제 스스로한테 했던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하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티즌 분들이 앞서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개발비도 떼먹는데 48대를 인도네시아가 사겠다고? 진짜일까? 나는 못 믿겠는데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의문이긴 한데 일단 방위사업청의 그 공식 멘트에 따르면 IFX 48대 생산 사업은 이번 개발비 축소랑 관계가 없으면 인도네시아는 이 48대 구매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8대를 파는 것도 우리가 수출 금융 지원을 해야 될 수 있죠. 폴란드에서 FA50 수출했던 것처럼. 그렇군요. 요번 이 KF21 인도네시아 요 사건 때문에 어떻게 외신 이렇게 반응 나온 거 혹시 있을까요? 제가 외신 기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은 이제 저 말고는 그렇게 많이 보도가 한 게 없는데 다만 이제 외국에서 반응은 이제 한국이 큰 사업을 국제 공동 개발을 하고 이것이 잘 굴러가지 않을 것은 다들 이제 눈치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했던 거. 하지만 눈치 못 챘던 거는 이번에 제가 앞서 말한 것 중에 이제 예산 절감 5천억 원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나 결정되는 사례는 최근 20년간 전투기 개발사의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험평가 과정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것도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한국이 엄청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인기를 못 얻으니까 그거는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는데 내심으로는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개발 파트너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그럼 그 외신이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가요? 한국말 언론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미납금 문제가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 발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그들 스스로 부끄러운지 잘 안 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한국발 뉴스로 이런 불안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파원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벌집 수천한 것 같이 막 엄청난 분노, 그 다음에 막 엄청난 혼란, 그 다음에 이거 도대체 인도네시아가 기술은 다 빼가고 돈은 3분의 1만 밖에 안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요번에 우리 방송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름답지 못한 사건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이 사태를 맞으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만 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 상황이라든가 R&D 상황, 그다음 구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돈을 내는 국가였구나 생각했으면 1년에 1,000억 원씩만 뭐 10년씩 내라. 10년씩 같이 일하자. 대신에 기술자는 반만 보내라. 3분의 1만 보내라.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스무스하게 됐을 수도 있죠. 우리가 파트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점에서 저는 걱정하는 게 사우디, 폴란드, UAE 이렇게 지금 공동개발 후보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특성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저는 이걸 꼭 말하고 싶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S 왕세자님께서 굉장히 국방사업에 대한 지능 의지를 키우는데 인력이 없어요. 연구를 저 같아도 하고 놀고 먹지 싶은데 거기는 심지어 이제 군인들도 이제 다른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 인력 자체를 키워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연구 인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가. 운영을 할 때 우리나라보다 사람이 더 부족하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이 파견을 나가가지고 정비를 하거나 교육훈련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가 요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방향. 대신에 그들은 돈이 많겠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재정 자체가 많은 게 아니고 거기 왕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영국처럼 이제 현물거래나 이런 요청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들어줄 수 있는가. 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원유 3개를 줄 테니까 KPX 블록3 공동개발을 하자 하면 요게 그냥 약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UAE 경우에는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인프라가 많이 있어서 사람을 모으기는 쉬워요. 대신에 그들의 그 산업 특성은 연구개발과 공동개발을 통해서 원래는 다른 나라 무기인데 자기 무기를 포장을 하는 게 능해요. 할콘이라든가 엣지라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3국의 무기랑 KF-21이랑 결합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그들은 국산화한 UAE산 무기가 많은데 그거를 KF-21에다 다는 연구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되고 폴란드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 제트기도 만든 적이 있고 나름 그 방산에 대한 전통이 있지만 생산에 좀 능력이 부족해요. 이번에 그 K9 이야기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러면 생산 기술과 공정 조율화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를 사면 이제 마크롱이라든가 유럽 지도자들이 탐탁찮아요. 야, 라팔 사지 왜 KF-21을 사라. 같이 놔두고 사야지 왜. 요게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거 산다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큰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신경 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K방산 잘 나간다고 야 우리 국제시장 우리께 제일 좋으니까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무조건 팔려.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번 대담에서 제가 가장 좀 감명 깊게 지금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훨씬 더 우리가 세련된 방법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전 이게 교훈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무기를 파는 것과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건 말씀하셨듯이 다르잖아요. 특히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우리하고 기술 수준이 엇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더 기술 수준이 높은 파트너하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얻을 게 있지 우리보다 경제력이나 기술력 더 나아가서는 어떤 뭐 민주주의 지수까지 조금 많이 약간 권위주의가 많은 그런 쪽하고 잘못 공동 개발을 했다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특파원님 모시고 진짜 이번 KF-21 인도네시아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지점 분명히 있습니다. 화를 내야 되는 지점도 있고요. 당연히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금 더 캄다운한 상태에서요. 현실을 정확히 보고 무엇이 팩트이고 왜 이런 의사결정을 내려올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이었나 이거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